괴랑의 괴담 읽어주는 밤. 저희 아버지는 캔을 삼킨 뒤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그 캔은 무엇이었을까요? 파티는 2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보지 않을 때 맥주를 몇 캔 훔쳐서 루시 시트킨스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아 함께 마셨습니다. 그녀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제 옆에 앉아 남들이 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맥주를 급하게 들이켰습니다. 속삭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려는 순간이 있었고, 저는 팔을 그녀의 허리에 둘까 고민하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루시의 아버지인 레리가 파티 한가운데서 맥주캔을 목구멍으로 억지로 삼켜버린 순간 끊겨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루시와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뿐이었죠. 파티장으로 돌아갔을 땐 이미 어른들이 아이들을 멀리 데리고 가고 있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 제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버지의 어두운 표정은 저로 하여금 루시와 그녀의 맥주 냄새를 순식간에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루시가 바비큐 고기를 먹었는지 기억하려고 애써봅니다. 어떤 때는 안 먹은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분명히 햄버거를 베어무는 모습이 생생히 떠올라 그것이 분명한 기억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으니까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 사람들에게 루시의 아버지 이야기가 사실인지 물어봤습니다. 속이 괜히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날 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저나 엄마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학교 정문 근처에서 저는 몇몇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제 속을 울렁거리게 했지만 저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래요. 레리 시트킨스는 맥주캔을 삼켰습니다. 마치 포아뱀이 알 삼키듯이 목구멍으로 쑤셔넣었다더라? 최소한 한 아이는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더 많았습니다. 자살 직전 사탄을 찬양했다더구나, 술에 취해 넘어졌다더구나, 맥주를 마시다 누군가가 가격했다거나 수많은 변형된 소문이 떠돌았지만 결국 다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설명하려는 시도일 뿐이었습니다. 레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생일 파티에서 시시한 농담을 하던 조경사였고 적어도 10대들이 보기엔 그저 흔한 아저씨에 불과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레리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거대한 맥주캔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그는 손가락을 넣어 꺼내려 했지만 캔은 절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구급대원이 레리를 실어 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 루시는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는 죽지 않았어.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루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또다시 그 이야기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누군가 루시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캔이 여전히 그의 목에 들어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우리 아버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전에는 거의 매일 밤 저와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부터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있어도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텔레비전 소리만 켜둔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사냥에서 사슴을 잡아왔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사냥터에 따라가지 않았고요. 대신 아버지가 직접 손질한 고기가 저녁 식탁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고기는 이상했습니다. 분명 사슴이라고 했지만 뼈와 살의 모양이 제법 낯설었습니다. 동생은 한 입 먹고 바로 내려놓았고 엄마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고기를 집어삼키듯 먹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조금 씹었지만 목을 넘어가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어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개 짖는 소린 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보니 사람이 내는 신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아버지는 등을 구부리고 무언가를 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걷고 숨을 죽인 채 지켜보다가 결국 두려움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루신의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경찰은 그들이 이사를 갔다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새벽에 저는 아버지가 루신의 집 앞마당에 서 있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지켜보다가 몸서리가 쳐져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몸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은 빠져서 뼈마디가 드러났고 피부는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배는 점점 부어올라 마치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걸을 때마다 목구멍에 박힌 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말했지만 엄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점점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절대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밤마다 울며 제 침대에 기어들어왔고 저는 그때마다 동생의 귀를 막아주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 소리란 아버지가 한밤중에 뒷마당에서 무언가를 씹는 소리였습니다. 축축한 고기를 집어삼키는 소리, 때때로 낮은 신음과 함께 캔이 울리는 금속성의 떨림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싱크대 밑에 쌓여있던 비닐봉지 안에는 우리가 먹지 않은 고기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슴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아버지는 무언가를 꺼내어 땅에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건 뼈였습니다. 긴 다리뼈, 잘린 척추, 그리고 아직도 살점이 붙어있는 머리뼈까지.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게 꺼져 있었고 입은 캔 때문에 비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무언가가 들려왔습니다. 캔 속에서 메아리처럼 물려나오는 작은 목소리. 낯익은 여자아이의 목소리. 도와줘. 그건 루시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동생이 깨어나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금속캔이 달그락거리며 울리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메아리처럼 겹쳐 울려 퍼지는 수많은 목소리들. 울부짖는 소리, 비명을 지르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모두 그 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때때로 깊은 밤이 되면 창밖에서 그 금속성의 울림이 들려옵니다. 달그락, 달그락.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 넌 절대 도망칠 수 없어. 저희 아버지는 캔을 삼킨 뒤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그 캔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